늦은 저녁 전화벨이 울립니다.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다시 걸게. 짧게 끊긴 통화. 부모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그냥 삼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부담 줄까봐 참고, 도와주고 싶지만 짐이 될까봐 망설이고, 아프지만 걱정 끼칠까봐 말 못하는 순간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와주면 짐이 된다. 연락 안 하면 독립이다. 아프단 말 안 하면 효도다. 그렇게 냉장고에 넣으려던 반찬통을 다시 꺼내고, 준비했던 용돈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고, 병원 진료 통지서를 깊숙이 숨깁니다. 부모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늘 자식에게 힘이 되는 부모들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항상 전화하지도 않고, 매번 반찬을 챙기지도 않고, 끊임없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그 부모를 떠올리며 힘을 냅니다. 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그들은 말로 돕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화합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이때 대부분의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그냥 참아. 다들 그렇게 산다. 내가 처음부터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충고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힘이 되는 부모는 다릅니다. 그랬구나. 딱 그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더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충고도 해결책도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습니다. 왜 이게 힘이 될까요? 자식이 원하는 건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식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할 곳이 필요할 뿐입니다. 판단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힘이 되는 부모는 입을 닫습니다. 귀를 엽니다. 두 번째 공통점. 그들은 자식의 감정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말하다가 갑자기 멈춥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들 겪는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엄마는 더 힘들었어.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래? 자식의 감정을 가볍게 만듭니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위로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식에겐 상처가 됩니다. 내 감정은 별거 아니구나. 나는 나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힘이 되는 부모는 다릅니다. 자식이 말을 멈췄을 때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은 느낍니다. 내 감정이 인정받고 있구나. 내가 느끼는 이 힘듦이 존중받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번엔 좀 더 솔직하게. 부모가 판단하지 않으니까 자식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 그들은 부모 자신의 삶을 유지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전부입니다. 자식 중심으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자식 전화만 기다리고, 자식이 오는 날에만 옷을 차려입습니다. 그 외의 날엔 그냥 기다립니다. 텅 빈 시간을 견딥니다. 하지만 힘이 되는 부모는 다릅니다. 아침이 되면 산책을 나갑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달력에 표시합니다. 취미 생활을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지금 하던 일을 마저 합니다. 급하게 받지 않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소중하지만 부모 자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이 모습을 자식은 멀리서 봅니다. 그리고 안도합니다. 부모님이 버티고 계시는구나. 내가 없어도 괜찮으시구나.
내가 부모님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왜 안도가 될까요? 자식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부모의 희생입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하신다. 이 생각이 자식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전화하기 무겁고 방문하기 부담스럽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삶을 살고 있으면 자식은 가벼워집니다. 죄책감 없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이 자식에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도 내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 무너져도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 확신이 생깁니다. 네 번째 공통점. 그들은 필요할 때만 정확히 손을 내밉니다. 항상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요청할 때만 움직입니다. 자식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이사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때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당연하지. 근데 왜 이제 말하니? 진작 말하지. 혼자 하려고 했어? 엄마가 뭐 해줄 게 더 없을까? 짐은 많아? 무거운 거 있어? 밥은 먹고 다녀?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한 가지 도움 요청에 10가지를 걱정합니다. 조건을 붙이지는 않지만 잔소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자식은 다음부터 요청하기 망설입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다. 하지만 힘이 되는 부모는 다릅니다. 그래, 몇 시에? 딱 그것만 답합니다. 주말에 가서 이사를 돕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깁니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잔소리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리 좀 해라. 돈 관리 좀 해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도움만 줍니다. 깨끗하게. 조건 없이. 그래서 자식은 다음에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그게 진짜 도움입니다. 필요할 때 정확히 주는 도움.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도움. 잔소리 없는 도움. 그게 힘이 됩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모는 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 무너지지 않을 사람입니다. 자식은 세상에서 힘들게 싸웁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때 자식이 돌아보는 곳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모가 무너져 있으면 자식은 더 무너집니다. 내가 부모님을 실망시켰구나. 내가 부모님을 걱정시켰구나. 내가 부모님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돌아보지 않습니다. 혼자 견딥니다. 혼자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버티고 있으면 다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고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부모가 그 자리에 있으면 자식은 다시 일어납니다. 괜찮아. 돌아갈 곳이 있어. 다시 해보자. 저기 부모님이 버티고 계셔. 그 생각이 자식을 일으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버텨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 부모가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는 모습, 부모가 취미 생활하는 모습, 부모가 자기 일정대로 움직이는 모습, 그 모습들이 자식에겐 평생 가는 힘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넘어져도 괜찮구나. 실패해도 괜찮구나. 부모님이 저기 계시니까. 그 확신이 자식을 강하게 만듭니다. 다시 늦은 저녁입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부모는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자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괜히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부모는 잔잔히 미소 짓습니다. 그래, 나도. 짧은 대화입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 부모가 자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자식은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버티고 있는 그 모습 하나가 자식에겐 평생 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모가 되어주세요. 항상 옆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번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웃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건강하세요.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늙어도 자식에게 힘이 되는 부모의 공통점. 그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습니다. 대신 존재로 버팁니다. 그 버팀이 자식을 살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